LDT 리더십 연구소 대표 쌤입니다. LDT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투티치 LDT 리더십 오늘 43번째 4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00년대 그 매칭 리더십을 했었죠. 그 조조, 유비, 송건 삼국지 리더십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에 항상 교육적 측면이 있는 분들이 모델로 나오는 게 바로 화폐입니다. 인도 화폐의 전 화폐의 모델인 우리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위대한 영혼의 서번트 리더십에서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함께 할까 합니다. 간디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건 무장 비폭력주의로 알려져 있고, 인도의 독립운동의 아버지, 인도의 국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뇌피셜들에 의한 거 아니면 자잘한 기록들, 워낙 솔직하고 이제 정직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정직함이 화근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디를 보유한 국가죠. 인도입니다. 그 인도는 앞으로 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탑으로 갈 수, 2050년에는 그 유엔 미래 보고서라든가 미래학자들이 2050년 이후에 글로벌 탑은 인도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상황만 보더라도 인도는 국방력, 그러니까 군사력 톱 10 중에 30위까지 하는 건 국방력 30위인 나라가 우리가 이제 분단된 위쪽에 있는 북조선이 30위에 해당되고, 글로벌 그 군사력 할 때 그 파워 리더십 할 때 언뜻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현재는 최고고, 두 번째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력은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에 러시아, 세 번째가 중국인데 네 번째가 바로 인도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 여섯 번째 한국. 한국의 국방력이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그 중국과의 현재 일부에서는 인도 인구가 더 많다, 중국이 더 많다,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소비 시장이 충분하고 땅덩어리, 자원, 그리고 핵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듯이 그 위쪽에 그 뉴델리가 있고 밑에 벵갈루루가 있고 뭄바이가 있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 그 네팔, 파키스탄, 이거 히말라야 산맥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그 파키스탄도 원래 인도인데 이게 분단돼 가지고 이제 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파키스탄과 그 인도와의 힌두교와 이슬람 분쟁에 의해서 자기 편 힌두교 극렬주의자에 의해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79세입니다. 그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단식 투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끝나고 일어설 때 와서 부축하는 줄 알았더니 총으로 저격을 해서, 그 죽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독립의 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김구 선생과 이제 비슷하고 유사한 면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의 위치, 네팔, 파키스탄 위에 이거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이제 베트남 이렇게 쭉, 말레이시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인도 이 밑에 보면 이제 스리랑카가 있고, 여기에서 무장 비폭력으로 최근에 그 인도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봤던 게 세월간이라는 거, 3아이디어 그 세월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인도의 문화를 볼 수 있고, 또 인도가, 우리는 36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 그 침탈을 당했는데, 인도는 영국의 90년 동안의 긴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독립하는 과정에서 간디가 어떤 역할을 했고, 간디의 삶을 한번 가져보는, 짧고 간단하게 LDT 리더십에서는 이러한 리더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차원에서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그 간디의 묘비명이
뭐 서번트 리더십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단체나 사회에서 7가지 사회 악이라 해서 그것을 많이 강의를 하고 그걸로 가르침을 통하는데, 그 간디가 얘기했던 간디의 묘비명이 간디 추모공원에 있는 거거든요. 추모공원에 이제 저쪽 그 PPT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 7가지 사회악, 이 7가지 사회악은 간디가 그 죽기 말년에, 죽기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손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손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간디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리했는데, 아마 7번째는 손자들이 넣었을 거예요. 넣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걸 봤는데, 그 7가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리고 리더 역할, 지도자 역할,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 지표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7가지 사회학이 첫 번째가 이 리더십에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원칙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41강인가 41강에선가 여포와 동탁에서 그 폭정의 정치를 했던 그 원칙 없는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살리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원칙 없는 정치. 정치는 흐르는 생물과 같아서 모든 것은 어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이제 진행되고 민생에 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없고 로드맵이 없는 그런 정치가 사회의 악이다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없는 부. 이 노동 없는 부는 나중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저항하고 항거하면서 자급자족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디가 그거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끊임없는 그 운동들, 사회 계몽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인권운동들을 해왔는데, 노동이 없이 거저먹는 부는 부가 아니다. 이거는 사회 악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그 당시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뭐 투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먹는 관련, 그래도 노동의 가치에 중점을 줬다는 거하고, 그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도덕 없는 상업, 이 도덕 없는 상업이 영국이 인도에 행해졌던 수탈, 그런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비폭력 운동들을 많이 했죠. 그 진리탐구 운동, 그리고 진리저항 운동, 그리고 진리를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특히 그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방직 공장을 만들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식민 통치 국가에서 많은 수탈을 해나갔죠. 그 수탈을 해나갈 때 그 과학이 발달로 인해서 노동의 순수함을 강조하면서, 간디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 물레 사진 아니에요. 그 물레를 직접 갈아서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자급자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자 해서 그 민족주의 운동, 이런 운동들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희생 없는 신앙은 간디의 사망을 보고 결국 같은 힌두교의 극렬주의자가 이슬람 편을 드는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희생 없는 신앙, 그 신앙에 의해서 그런 그 종교 분쟁에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이 추모공원에 가가지고 요 7가지 사회학에 대해서 기증받고 가져오고 또 보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여행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LDT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바이오그래피,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의 간디라고 하는 거는 뭐 타골 시인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도 있고, 그 마하트의 원래 이름은 모함다스 카람찬드, 제가 인도어로 못해요. 모함다스 카람찬드 간디, 카람찬드 간디가 간디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간디는 뭐 어렵게 힘들게 순례를 타고 배고픈가 하고 베지테리언 생활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베지테리언 생활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흙수저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게 되면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르반다르 스테이트, 포르반다르라는 지역에 수상이었죠. 아버지가 카람찬드 간디가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도 거기 수상이었으니까 스테이트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으면 주 같은 거 한 지역에 우리로 치게 되면 뭐 현령 뭐 이 정도가 되는 집안이니까 어렵지 않겠고 풍족하게 어린 때부터 1869년에 그 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생활도 잘했고 좀 개구장이었고 좀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정직함, 뭐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한순간 간디가 자기 자서전에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걸로 뭐 이야기를 만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는 엘리트 리더십은 좋은 것만 배우고 본받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면 되고, 그 인도가 인구가 많은 이유가 인도는 조혼 제도, 조혼 풍습이 있거든요. 간디는 12살 때 결혼했습니다. 12살 때 동갑나기 그 카스트로바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12살 때 결혼을 하고, 인도는 그 좋은 풍습이나 인도의 문화는 또 카스트 제도 같은 게 그 신분제거든요. 그게 1950년도에 없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신분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산업공상보다 뭐 일본에도 그 메이지 후에 그런 신분제도들이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그 소위 말하면 뭐 사무라이부터 이제 내려오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신분제도가 이제 탈피되고 앞서가고 개혁적인 리더들이 이제 많았었고, 뭐 인도도 뭐 마찬가지 뭐 개혁적인, 그런데 인도의 지도자들이 온건 개혁 그 민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 간디의 멘토도 그렇거든요. 조혼 제도 때문에 12살에 결혼을 하고 16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간디가 자기가 그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할 때 돌아가서 그 불찰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차원에서 그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고 살았는데, 사말다스 컬리지 대학에 입학을 해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않고 그게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우겨서 가는데 어머니가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영국 유학을 가는데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각서를 쓰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서를 쓴데 그 세 가지의 각서, 이게 그 삼금이죠. 그게 첫 번째가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어린 때 힌두교들은, 인도에서는 이런 농담들이 있잖아요. 그 소로 태어나는 게 여자보다 더 행복한 삶이고 대접받는다 할 때는, 그래서 그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염소고기는 육식에 그 호기심에 있어 육식도 하고 그걸 즐기기도 했고, 뭐 이제 술도 좋아했고, 다음에 자기 자서전에는 그 소위 뭐 사창가도 다니고 이제 매춘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각서 쓸 때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또 하나 뭔가 불륜, 내가 결혼했으니까 불륜이나 부정한 짓은 바람피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로스쿨 가고 학교에서도 그 간디가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을 했지만 그 연설에 아주 폭발적이진 하지만 청중을 파고 들어간, 그 스토리텔링 할 때 간디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수와의 일화 이런 것들은 간디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단순하게 대들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그 저항이,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고 정신적 저항, 언어의 저항, 문서의 저항, 이런 비폭력을 가지고 했던 일화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내가 스토리텔링이나 뭐 위트나 이런 거 할 때 간디 사례를 드는데, 대학 때 그 특별히 영국이, 우리가 신사의 나라 하지만 엄밀하게 되면 신사는 무슨 개뿔이에요. 그 식민국가에 행했던 그들이 횡포를 보게 되면, 특히 그 남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도 같은데 영국이 행했던 것들은 이루 말할 정도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네들이 만들면 법이고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온 남아프리카에도 그 당시 뭐 7, 8만 명이 그 남아프리카에 가 있고, 영국에 온 인도인들을 아주 우습게 봐가지고 교수들이 그네식당에 탁 찾아 들어갔다 그래요. 그네식당에서 식판을 가서 딱 교수 앞에 딱 앉으니까, 자기는 반가워서 앉으니까 그 교수가 간디를 보고 그 비웃듯이, 네가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을
그런 놈이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보게 간디 원래 그 돼지 새끼하고 나르는 새는 같이 식사하는 법이 없는 법이라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자 간디는 씩 웃으면서 그 당시도 간디는 상당히 그 뭐 비폭력도 아니고 상당히 그 도전적이고 그런 그 곤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웃으면서 교수니까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제가 날아서 다른 데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새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교수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간디가 시험을 제대로 잘 봤나 봐요. 잘 봤는데 채점은 안 하고 그 밑에다가 멍청이 새끼라고 딱 써서 시험지를 돌려주니까 간디가 이걸 딱 보고 채점은 안 하고 밑에 멍청이 새끼라고만 딱 욕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그 시험지를 보고 교수 보고 이제 따지러 갑니다. 따지러 딱 가가지고 아, 교수님 채점은 안 하시고 사인만 해주시면 어떻게 해서 그 시험지를 내밀었다는 와. 그리고 나중에 그 교수가 간디에게 그 코칭 시스템, 영국도 이제 코칭 시스템에 대해서 코칭하고 이제 멘토링하고 질의응답 퀘스천 시간에 간디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재물, 보석 상자, 현금과 보석이 든 상자가 있고 여기는 지혜 상자가 있다. 너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했더니 간디는 딱 보자마자 저는 보석 재물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없는 것들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야. 딱 했더니 간디가 교수님 보고 교수님 사람이 선택할 때는 넘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란 걸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보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전 3승의 토크 설전에서 이겼다는 그런 간디가 22살에 결국 변호사가 돼서 인도로 하는데 인도에서 파견 나간 무역회사 남아프리카로 갑니다. 거기에 남아프리카로 갔을 때 그때는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인식하는 것보다 자기 선에서 해결하는 건데 남아프리카에서 본격적인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열차를 이용하고 1등석 칸을 타서 그리고 고문 변호사로 가 있고 변호사이고 그리고 자기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열심히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귀족들 그리고 뭐 모임들 이런 춤 이런 것들을 가면서 보니까 그런 흉내를 내고 뭐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류를 주면서 자기 마인드 속에는 나도 귀족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1등석을 탁 탔는데 거기에 승무원들이 아니 백인도 아닌 깜댕이 새끼가 여길 탔냐 해가지고 여기 나 1등석 표가 있는데 1등석 표가 중요한가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어서 뒤로 오면 2등석 갔더니 2등석에도 네 자리가 어디냐 해서 백인 우월주의에 그리고 흑인에 대한 모멸 차별성들을 주고 3등석 갔어. 3등석에서조차 그래서 결국 그 겨울에 짐칸에서 떨면서 이동하면서 이런 사회적 모순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걸 딱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국부가 된 것이죠. 25살부터 정치운동을 시작하고 인권변호를 하고 탄원서를 제거하고 영국에 항의하고 각 그 법률들 그런 법률 그 남아프리카에서 아시아법을 통과했을 때 그때 그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시작하죠. 그 사티아그라 그 소위 말하는 진리를 주장하는 거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주장해 가지고 거기에서 7년 만에 그 남아프리카 아시아법을 폐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꺾고 1914년에 그때 간디가 나이가 45살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군으로 지원을 합니다. 영국에 갔을 때도 자기가 영국군 지원을 했는데 그 심볼 비샤이 그 카스트에서 그 신분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영국군으로 지원을 해가서 그 모병관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 일을 워낙 잘하고 충실히 해가지고 뭐 국왕에 대한 표창도 받고 훈장을 3번이나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영국의 앞잡이처럼 했다는 건데 그 간디는 그때 분명한 것들을 얘기했죠.
우리가 영국을 위해서 싸워주면 니들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고 50세 때 그 롤레트법이라는 것들을 영국이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국이 얼마나 쉽다는 거면 모든 사람은 그 사법적 절차, 재판이나 기회나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법인 거예요. 재판이나 이런 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시키고 바로 참수해버리는 그런 법들을 영국이 만드니까 그때부터 사티아그라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때 제 자신의 이제 멘토를 만나죠. 그 멘토를 만나가지고 결국 1920년대 그때가 51살 때 남아프리카나 그 인도의 온건 개혁 민족주의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국민회의 지도자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구속돼 있을 때 자기가 자급자족 운동을 하자 해서 그 교도소에서 물레를 베어가지고 자기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는 거 그때 뭐 맹장 수술 때문에 6년형을 상받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산 장려 운동을 그 안에서 해서 정신적으로 파고들어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사람들이 저기에 동조하고 따를까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톨스토이에게도 영향을 받았고 뭐 코켈로에게도 받았고 했지만은 간디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기자들이 항상 간디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진정성 있는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가 했을 때 그걸 아직도 몰랐냐고. 간디는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말로 토해내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이라는 게, 그게 느낌, 생각, 사고, 언어, 행동, 그거를 비폭력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리더들이 이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디의 멘토가 누구고 누구에게 동인이 그런 동기부여를 누구에게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나, 이걸 리더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접했는가 했을 때 그 무장 비폭력 영감을 준 그 멘토는 나에게 영향을 준 건 바로 이제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는 라이프 플래닝, 리더십,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톨스토이를 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러시아의 그 문호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의 자문을 구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저기 간디 밑에 있는 게 그 마지막 간디와 톨스토이가 편지를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때 그 비폭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톨스토이가 간디가 얘기한 게 아니고 톨스토이가 간디에게 멘토링 해준 거예요. 우리가 사악한 자들에게, 지독하고 나쁜 자들에게 그런 독재적 요소를 가진 사람에게 같이 폭력을 쓴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폭력을 쓴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은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그게 응어리져서 하늘로 토해내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비폭력, 그전에는 맞짱을 뜨는 거를 젊은 때는 그런 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게 해준 게 바로 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쟁과 평화, 제가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전쟁과 평화를 읽었나 하게 되면 얘기는 들어봤는데 다 영화로 봤다 하죠. 모든 삶을 how to,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경험적 바탕을 또 너무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톨스토이가 그 멘토, 정신적 지주로서 톨스토이의 화두는 제가 주장하는, 항상 강의할 때 성공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하는데 톨스토이의 모든 화두는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하우투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스마트 원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험적이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갖고 있는 실학파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든가 앞서간 사람들의 리더들이 했던 그 사상이나 정신이 하우투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뭐 스마트 이론, 스마트 원리, 뭐 스마트 목표 계획 하듯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적이고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 적절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게 간디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또 간디의 멘트 그 고칼레죠. 뭐 고팔 크리슈나
고칼레 입헌적 사회 개혁자이고 온건적 군주자인데 고칼레가 빨리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 자신과 함께 이런 걸 하자 해서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1905년도에 국민회의 의장을 했었고 아마 20년도인가 19년도에 한 15년 뒤에 간디가 그 의장을 했던 게 바로 이게 이제 고칼레입니다. 이제 고칼레가 그런 민족주의자. 다음에 그 간디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그 소금 행진.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소금 행진을 한번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제 주변은 뭐 강의하는 분, 글 쓰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티아그라 운동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정들이 바로 이런 게 이제 소금 행진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1930년 3월 12일부터 4월 6일 그러니까 한 24일 정도를 390km를 걸어서 근데 간디는 내가 뭘 한다 하는 거를 진솔하게 다 얘기하고 주변에 알리고 얘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금법은 뭔가 하면 영국에서 만든 소금을 아주 비싸게 모든 영국에서 만든 소금을 인도 사람들은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수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 협조하는 유통업자들에겐 아주 폭리를 취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불공정함에 저항하면서 간디가 자기가 직접 염전을 가가지고 우리 스스로 소금 만들 수 있다 해서 자기가 있는 데서 걸어가지고 그 거리가 390km입니다. 하루 한 24km 정도를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면서 혼자 시작한 게 24일 만에 390km. 390km면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서울에서 저 부산, 서울에서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거제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거가대교를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거제도까지 밑에까지 완도 진도까지 걸어서 갈 때 모인 인구가 6만 명이 넘었어요. 이 간디의 그 소금 행진은 인류의 그 민주주의 이런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간디의 물레는 그 간디의 물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선생이 쓴 책도 있고 가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간디의 물레를 읽고 이거 독후발포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요 간디의 물레 사진 그리고 간디의 물레 사진은 전문 종군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것도 유명하죠. 자기가 직접 이거 하는 걸 돌려보고 장면을 잡기 위해서 찍고 그 이제 물레는 창조적 노동의 가치, 양심이 없는 도덕이 없는 그런 과학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자급자족 그리고 독립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간디의 이제 물레입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인도의 국부 그리고 모든 화폐에 간디가 모델로 돼 있는데. 간디의 리더십은 과연 뭘까 하는 거는 제가 서번트 리더는요 무조건 종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간디가 종처럼 산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서번트 리더들은 그 순례자 리더십이거든요. 순례하면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잘하고 그 허드렛 일들을 다 해나가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게 서번트. 그래서 인류 역사의 무저항 비폭력 그리고 독립, 자급자족, 군중의 힘, 그리고 진리, 주장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간디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간디의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 주제와 화제와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간디의 위대한 영혼의 일기 자서전에 보게 되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43강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